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GPT 코리아의 황용훈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서 첨단의 임성기공은 저희 이제 대표님이신데, 아무래도 준비한 내용을 좀 빠르게 말씀하시느라 보니까 그 내용을 놓쳤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서 첫 번째 이제 MS에서 발표해 주신 코파일럿의 내용들, 그리고 앞서서 저희 임성기 대표님이 이야기했던 다양한 사례들, 저는 그러한 부분들의 좀 사례들이 실제로 좀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코파일럿에 대해서는 MS에서 너무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부분을 좀 다시 이야기하자면 결국에 LLM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MS 오피스 제품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M365 코파일럿이고,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던가 윈도우라던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코파일럿, MS의 AI 서비스 브랜드인 코파일럿이 우리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거의 이런 이야기로 조금 요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사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기반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항상 기반이 되어야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찾아야 되고, 그 정보들을 취사 선택해서 문서를 만들고 글을 작성하고 그것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이 MS 오피스 제품군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파일럿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M365 제품군에서 사용되는 M365 이제 코파일럿이 있고, 우리가 굳이 비용을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MS 엣지 브라우저의 코파일럿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윈도우 11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윈도우 11에 있는 이제 코파일럿 서비스도 함께 사용할 수가 있으시죠. 저는 몇 가지 좀 간단한 데모와 그 다음에 시연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어떠한 형태로 정보를 탐색하는데 혹은 문서를 작성하는데 이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각자 이제 속해 있는 기업들이 모두 다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것은 이제 비즈니스 분야가 좀 매우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이제 다양한 모든 분야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찾는 부분, 문서를 작성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 간단한 데모들을 보면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찾아보신다면 조금의 인사이트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기본적인 활용법을 큰 틀에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웃룩이나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것들에서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앞에서 많이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크게 LLM이 잘하는 일들을 MS 오피스 제품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아웃룩에서 메일을 작성하는 거, 우리가 텍스트로 글을 작성하게 되는 부분이죠. 텍스트로 글을 작성하는 것은 LLM이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룩에서 받은 메일에 회신을 한다거나 메일에 초안을 작성한다거나 내가 작성한 메일을 코칭을 통해서 디벨롭을 시키는 과정들에서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 아무래도 워드일 수밖에 없겠죠. 워드는 텍스트가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초안 작성 이외에도 하나의 문서를 좀 완성도 있게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코파일럿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은 데이터들을 참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PDF 파일을 통해서 제공되는 경우들도 매우 많이 있죠. 엣지 브라우저라던가 이제 오피스 제품군의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PDF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다거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엣지 브라우저는 이제 누구나 쉽게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고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코파일럿을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시라면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새로운 사업을 기획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정보 탐색이라는 과정이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결국에 웹에서의 정보 탐색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웹에서의 정보 탐색이라는 것이 내가 찾고 싶은 정보만 딱딱 나와주면 정말 고맙겠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은 데이터 속에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문서에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러한 정보의 신뢰도, 출처 이런 것들을 함께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들이 뭐 필수적으로 함께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것 말고도 이제 그 다양한 오피스 제품군에서 코파일럿의 사용 방식들이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엑셀에 대한 부분들 앞에서 이제 뭐 많이 제약이 있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한 3달 전까지는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한국어 빌드가 나오고, 아직까지 이제 프리뷰 버전이기는 하지만 한글이 정식적으로 지원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보고서 안에 있는, 엑셀 파일 안에 있는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분석하거나 추출하는 것, 그리고 함수를 추가하거나 시각화를 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탐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 그리고 데이터를 강조하거나 필터링을 하거나, 우리가 엑셀을 할 때 많이 쓰는 그 사용법들이죠. 이런 것들을 모두 코파일럿을 통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성, 거기에 더해서 지금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PC에 이제 마이크를 이용해서 음성으로도 명령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땐 조금 못 쓸 수도 있겠지만, 내가 혼자 작업하는 공간에서는 매우 빠르게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이제 엑셀을 사용하는 그러한 효과를 함께 낼 수가 있고요. 이게 정말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주에 안 됐던 게 이번 주에 되고, 거의 이 정도 속도로 MS에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는 또 어떠한 강력한 기능들이 나올까, 저는 솔직히 조금 기대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코파일럿뿐만 아니라 워드에서도 이제 그 코파일럿 기능이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워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LLM이 잘하는 것, 코파일럿이 잘한다라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텍스트를 다시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코파일럿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 내용들을 어떻게 디벨롭 시켜 나가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좀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MS 코파일럿, 이 워드 코파일럿 역시 앞서서 보셨던 엑셀 코파일럿과 마찬가지로 이 워드 문서 안에서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워드에서 이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에서도 코파일럿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파워포인트 역시 이제 LLM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글과 관련된 부분들을 더할 수 있고, 파워포인트는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그리고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요청 부분들, 그러한 것들을 코파일럿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워포인트 발표용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워드나 이런 것들로 그 만들어져 있는 기본 문서, 초안의 문서들을 가지고 발표용 파워포인트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파워포인트에서도 이제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점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팀즈와 아웃룩에서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MS에서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들도 사실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앞에서 워낙 시연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떠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만 짧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 오피스 제품군에 포함되어 있는 메신저 서비스죠. 화상회의도 제공을 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메신저처럼 사용하는 텍스트형의 메시지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예시에서 보셨겠지만 회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일정, 아웃룩에 연동을 시킨다던가 그 일정들을 확인하고 리마인드를 해주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할 수가 있고,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오피스 제품군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코파일럿 대화창이 열리게 되면 그 대화창을 기반으로 다양한 요청사항들을 넣을 수 있고, 그 요청사항에 대한 결과물을 확인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서 별도의 파일로 만든다던가 왼쪽 창에 적용을 한다던가 이러한 형태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팀즈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 아이디마다 사용자 이름이 모두 정해져 있죠. 그 내용들을 STT 기능을 이용을 해서 모두 텍스트로 구분을 해주고 그것들을 분석해주는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팀즈에서 나오는 요약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능형 요약입니다. 인텔리전트 리캡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미팅 단위로 부여가 됩니다. 각각의 미팅 단위에서 부여되는 다양한 의제들, 논제들을 가지고 여기 있는 특징대로 챕터별, 대화별 이것들을 바로 팔로우업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내용을 보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챕터별로 요약을 해서 전달해주는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 모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파일럿 요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화형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에게 부여되는 서비스인데 앞서 보셨던 지능형 요약처럼 하나의 이제 그 업무 단위에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총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요약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와 함께 연계를 한다라던가 내가 따로 그 받고 있는 아니면 내 개인에 등록되어 있는 일정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중에서도 창 내에서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서 함께 활용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지금 추가 프롬프트 창에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 사용했을 때도 매우 높은 퀄리티가 제공되는 대표적인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임을 요약합니다. 작업 항목을 나열해줘. 후속 질문을 제안해줘. 아무래도 이제 처음 그 AI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게 이런 프롬프트 작성이에요. AI가 이것저것 많이 해준다고 하는데 얘한테 어떻게 명령을 내려야 내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물을 받을 수 있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고민이 되는데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다양한 그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을 제안을 해줌으로써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내가 보다 그 처음에 그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기능이 강력하게 지금 구현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모임 이후에는 그 진행된 모임의 내용을 요약하고 관련해서 내가 해야 하는 후속 작업들,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는 모습 앞에서 보셨을 것 같고요. 아웃룩에서 지원되는 기능들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알아두셔야 할 기능들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주고받은 메일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하는 것. 앞서서 이제 휴가를 다녀온 다음에 메일이 100개, 200개 있는 걸 중요 순위대로 나열해주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프로젝트 단위로 메일을 주고받는 것만 해도 메일에 엮인 스레드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전의 스레드에 담겨있던 중요 정보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 코파일럿으로 요약을 함으로써 조금 더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지원이 되고요. 결국에 메일을 쓰는 것도 글을 잘 쓰는 분들이라면 조금 부담이 덜할 수 있겠지만 그 톤과 매너를 맞추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코파일럿, 그 아웃룩에 있는 코파일럿을 통해서 톤을 조절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도 특징적인 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방법들은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요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코파일럿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예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예제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보여드렸는데 이 예제들 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죠. 코파일럿에서는 이런 다양한 예제들을 계속해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추천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면은 내가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내 업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롬프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코파일럿에 대해서 지금 MS가 아주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S에서 그 발행하는 뉴스레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청하시면 지금은 이런 프롬프트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라고 추천해 주는 것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코파일럿이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구나,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라는 점을 함께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코파일럿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생성 AI는 코파일럿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다양한 생성 AI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유명해진 챗GPT를 비롯해서 지금 디자인 부분 아니면 소리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하는 부분에서도 생성 AI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파일럿이 아니라 다양한 AI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업무의 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사례들을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앞에서 개발자분들이 이제 GitHub 사용하는 예시를 좀 많이 보여드렸죠. 저는 노코드로 비개발자가 개발적인 관련 업무들을 좀 수행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떠한 정보들을 찾는 거, 문서를 만들 때 좀 많이 하는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트렌드라든가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러한 관련 작업들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웹페이지 하나하나 타고 들어가서 내가 눈으로 보면서 긁어서 복사하고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웹크롤러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통 좀 전문적인 개발자분들은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빨리 만들 수가 있겠지만, 비개발자분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GPT라던가 생성 AI를 활용하면 아주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뒤에 남은 부분들은 조금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API 키를 받아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마케팅을 많이 하죠. 그 마케팅에서 이제 사용자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그 댓글들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하나 들어가서 로딩되는 거 열어보고 하는 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API 코드 하나만 받아서 GPT에게 코드를 요청하고 앞서서 보여드린 방식대로 이제 구글 콜앱에서 실행을 시키기만 하면 내용들을 모두 받을 수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빠른 분석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했던 작업 시간에 몇 배가 빨라졌을까요? 겨우 2배? 아니요, 최소 10배 이상은 빨라졌을 겁니다. 이렇게 파트별로 AI를 잘 적용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AI를 한번 적용해볼까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짧은 예시들만 보여드렸지만, 평소에 하시는 업무들, 회사에서 진행이 되는 업무들을 프로세스별로 잘라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들 사이에서 여기에 AI 한번 적용해볼까? 저기에 한번 AI 적용해볼까? 이런 파트들을 찾는다면 코파일럿, GPT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매우 크게 높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밖에도 이제 앞서서 잠깐 보여드렸던 GPT스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요거는 제가 말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칭 부분 중요하죠. 뉴스 기사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논문을 많이 찾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다른 이용자가 만든 이 GPT스를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결과물들, 고품질의 결과물들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스콜라 GPT라고 하는 이 앱을 챗GPT 안에서 이용하게 되면 다양한 학술 논문이나 특허 정보를 빠르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자연어로 스콜라 GPT에게 정보를 물어보기만 하면 그와 관련된 논문들을 조건에 맞춰서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 논문들을 PDF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까지 함께 제공을 해줘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세부 내용을 분석할 수도 있고, 앞서 보여드렸던 다양한 코파일럿 도구라든가 AI 도구들을 활용해서 내 업무에 필요한 형태로 변형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용자들도 계속해서 GPT를 만들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좀 둘러보다가 재밌는 게 보여서 함께 좀 가져왔는데요. 경영 모델 평가 GPT라고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과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 얘가 미리 입력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고 마케팅 전략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좀 추천해주고 제안해주고 평가해주는 그런 GPT도 있습니다. 사실 정확도에 대한 부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검증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사업 영역에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GPT들이 오픈 AI가 아니라 많은 사용자들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보도자료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뉴스기사 작성 도우미라고 하는 GPT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외신의 뉴스 URL을 넣으면 요거를 한국에서 이제 인터넷 기사나 이런 걸로 발행할 수 있는 형태로 1차로 번역하고 포인트를 잡아서 지정된 형태로 출력해주는 이러한 GPT스도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AI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의 중요한 사례들, 외국에서 업데이트되는 뉴스들을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의 고객사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GPT들을 활용해서 세계에서 계속해서 발행되고 있는 뉴스들을 빠르게 알려드리는 형태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각각의 업무, 각각의 비즈니스에서 다양하게 들어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GPTs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나? 우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나? 이런 부분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GPT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만들거나 동영상을 만들거나 다양한 이제 프로그래밍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코파일럿과 챗GPT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러한 서비스들 한 번씩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미지 생성 AI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원본 소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해낸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진행한 예시들 조금 하나씩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로고 디자인 할 때 처음 아이디어나 컨셉, 기획 같은 것들은 LLM 서비스, GPT-4 옴니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잡아줍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양한 이미지 생성 AI 중에 브랜드 마크라고 하는 로고 생성에 특화된 AI 서비스가 있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낸 그 로고 이미지 초안을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등으로 가볍게 편집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로고 디자인을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많이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품 프로모션 이미지들도 마찬가지로 LLM 모델들을 활용해서 기본적인 컨텐츠의 기획, 내용의 기획, 카피라이팅 이런 것들을 진행하신 이후에 미드전이나 달리 같은 이러한 이제 이미지 생성 AI들을 활용해서 배경과 메인 이미지를 출력을 하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포토샵 같은 편집기들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좀 보정하고 전체 내용을 조율하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포스터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4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케이스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앞에서 좀 보여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빠르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사례들을 좀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한다고 했는데 저에게 배정된 시간을 약간 넘어간 점 좀 사과를 드리고요. 사실 AI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AI 쓰면 모든 게 다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AI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그 분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DX, 디지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함께 진행하면서 각 업무 프로세스별로 AI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고민들을 함께 하시게 된다면 코파일럿을 사용하실 때도 GPT를 활용하실 때도 단순히 20% 30%가 아니라 2배, 3배, 4배의 업무 생산성 증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